HVE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스페이스X에 부품을 댄다고 알려진 한국 회사죠. 이 회사 주가가 1년 만에 4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최저점에서 따지면 8배 가까이 올랐고요. 스페이스X 직납 수혜주. 다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직접 낸 공시를 열어봤어요. 누구랑 거래하는지 적는 칸을요. 그런데 거기 스페이스X라는 이름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적혀있는 건 우주항공 금속 유통회사. 그 이름마저 영업기밀이라고 가려져 있었고요. 모두가 직납이라는데 정작 회사의 공식 서류엔 그 직거래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격차에서 출발합니다. 이 수혜, 진짜일까요? 아니면 직납했다는 말뿐일까요? 일단 시장이 보는 게 맞는지부터 빠르게 봅니다. 매출은 늘었나? 우주사업 비중은 커졌나? 매출은 재작년 450억에서 작년 665억으로 1년 만에 47% 늘었어요. 우주사업 비중은 더 극적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3%도 안 됐는데 작년엔 60% 가까이. 회사가 통째로 우주로 무게중심을 옮긴 거예요. 우주 쪽 일감. 그러니까 수주잔고도 200억이 넘고요. 여기까지는 시장이 보는 그대로예요. 새 발사 시대가 열리면서 로켓 엔진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 수요가 늘었고 고순도 합금을 녹여 만드는 이 회사가 딱 그 길목에 섰거든요. 표면 지표만 보면 수에 맞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그 돈이 실제로 어디서 들어오는지 경로를 따라가 보면 그림이 달라져요. 스페이스X의 돈은 실제로 어떤 길을 거쳐서 이 회사 통장에 꽂힐까요? 여기서부터 깊이 파봤습니다. 사실 처음엔 스페이스X 쪽에서 거꾸로 계산하려고 했어요. 로켓 한 대 원가에서 합금값을 떼고 한국 회사 몫을 곱하면 매출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막혔어요. 스페이스X가 이제 막 상장하긴 했는데 부품을 누구한테 얼마에 사는지까지 일일이 공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길을 바꿨습니다. 이 체인의 한국 쪽 양끝이 둘 다 상장사라는 점을 이용했어요. 상장사는 일정 규모가 넘는 계약하고 재무를 법으로 공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 공시를 교차해서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가려졌던 그림이 복원됐습니다. 스페이스X가 달러로 발주를 넣는 곳은 우리가 보는 이 회사가 아니라 스피어라는 코스닥 상장사예요. 공시에 1,500만 달러 같은 금액이 달러로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 스피어가 원소재를 HVEM에서 받습니다. 올해 5월엔 두 회사가 10년 상호독점 계약까지 맺었고요. 회사가 거래처 실명을 밝힌 건 아니에요. 원재료 매입 규모하고 품목, 상호독점 계약을 맞춰서 좁힌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HVEM은 스페이스X랑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스피어를 한 다리 건너서 원소재를 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발견입니다. 직납이 아니라 한 다리 건넌 수혜. 두 번째는 집중도예요. HVM. 작년 매출의 44%가 거래처 단 한 곳에서 나옵니다.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한 곳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업보고서 단일고객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체인 끝단에 돈이 얼마나 남느냐예요. 한 다리 위에 있는 스피어를 볼게요. 작년에 956억어치를 팔았는데 그중 원재료 사들인 값이 673억이에요. 합금을 사서 거의 그대로 넘기는 구조라 남는 게 거의 없어요. 956억을 팔아서 손해진 순이익이 1억 7천만 원. 순이익률로 따지면 0.2%입니다. 100원어치를 팔아서 20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서 큰 돈이 흘러도 마디를 건널 때마다 몫이 잘려나가고 끝단에 닿을 땐 아주 가늘어져 있는 거죠. 크게 보면 더 분명해요. 이 한국 체인 전체가 스페이스X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예요. 스페이스X가 작년에 번 돈이 155억 달러인데 그중 한국 체인 몫은 많아야 4,600만 달러 정도고요. 수혜는 진짜예요. 근데 직납 단독 수혜라는 이야기보다는 훨씬 약하고 가늘어요. 왜 우리는 이걸 잘 안 파볼까요? 직납이라는 말하고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이름이 합쳐지면 그 뒤에 숨은 다단계 하청을 굳이 안 들여다보거든요. 큰 이름이 의심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엔 0.2% 같은 숫자보다 스페이스X라는 그림이 훨씬 선명하게 박히고요. 좋아요. 수혜가 진짜라고 치죠. 그럼 주가가 1년에 4배 오른 건 이 구조에 맞는 값일까요?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약 1조 1,000억이에요. 주가는 9만 3천 원이고요. 이걸 매출로 나눠보면 매출의 17배에 거래되고 있어요. 순이익으로 나누면 88배고요.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순이익의 질이에요. 작년 순이익이 126억인데 정작 본업으로 번 영업이익은 58억밖에 안 돼요. 그 차이 67억이 어디서 왔냐면 본업 바깥이에요.
영업 외수익하고 세금 환입 같은 거요.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돈이 장사로 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업인 영업이익으로만 주가를 다시 따져보면 주가 수익 배수가 246배까지 뛰어요. 게다가 재작년엔 68억 적자였다가 작년에 겨우 흑자로 돌아선 회사예요. 공장은요, 가동률이 39%예요. 새로 지은 서산 두 번째 공장까지 합친 설비에 셋 중 하나만 돌고 있어요. 수주도 봐야죠. 한 달이 위스피어의 공급 계약 공시가 97건인데 그중 새로 잡힌 계약의 22%가 조건부, 그러니까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해지된 것도 한 건 있었고요. 헤드라인에 나온 10년에 1조 5천억은 먼 장기 그림이고 실제로 확정됐다고 공시된 건 약 2,600억 수준이에요. 여기에 전환사채도 1,300억이 있어요. 시가총액의 12%쯤이 언젠가 주식으로 풀릴 수 있는 잠재 물량이고요. 정리하면 이래요. 본업으로 번 돈은 58억인데 시장은 미래의 발사 양산을 이미 가격에 다 담겨 넣은 거예요. 이게 정당해지려면요, 그 미래가 기대만큼 빨리 와야 합니다. 아직 안 온 미래고요. 여기서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좋은 회사라는 걸 모두가 알면 그 좋음은 이미 가격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기대뿐인데 기대는 조금만 어긋나도 크게 무너지거든요. 위험은 쌀 때가 아니라 다들 좋다고 비쌀 때 제일 큽니다. 근데 약점만 보면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실제하는 강점도 데이터로 봐야 공정하죠. 하나, 올해 5월에 그 스피어하고 맺은 10년 상호 독점 계약. 짧게 반복하던 계약이 장기 묶음으로 올라섰어요. 둘, 달러로 직접 수출해요. 원화가 약한 국면에선 환산만으로도 이득이 붙고요. 셋, 우주 수주 잔고가 200억이 넘어서 한동안은 일감 가시성이 있어요. 넷, 아까 그 가동률 39%는 약점이자 강점이에요. 공장이 비어있다는 건 수요만 오면 설비를 더 안 짓고도 2배 넘게 늘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한쪽으로 안 몰겠습니다. 수혜도 진짜고 강점도 진짜예요. 다만 그 강점이 44% 집중하고 거의 안 남는 이익하고 이미 당겨온 주가라는 약점을 이길지는 결국 스타쉽 양산이라는 실행이 가릅니다. 같은 발사 시대라도 누구는 실적으로 증명하고 누구는 기대만 받아요. 그 차이는 계약이 확정으로 바뀌고 공장이 차는 속도에서 드러나고요. 참고로 회사가 띄운 올해 전망은 매출 1,000억에 우주 비중 63%인데 이건 회사가 내놓은 전망이라 그대로 믿진 마세요. 자, 그래서 다음에 또 어디에 납품한대 라는 수혜주를 만나면 뭘 봐야 할까요? 세 가지로 남깁니다. 먼저, 수혜주의 진짜 얼굴은 직납했다는 말이 아니라 계약의 형태에 있어요. 그게 확정인지 조건부인지, 고객이 한 곳에 쏠렸는지, 이익이 진짜 본업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이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그 회사 단일 고객 비중 한 주라고 공급 계약이 확정인지 조건부인지를 열어보면 돼요. 둘 다 무료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의 납품한대라는 헤드라인은 매수 신호가 아니에요. 공시를 열어볼 신호예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가도 테마 뉴스도 보지 말고 공시의 단일 고객 비중 한 줄부터 열어보세요. 거기에 그 수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적혀 있어요. 오늘은 한 종목이 왜 이렇게 과열됐는지 공시를 하나하나 뜯어서 봤어요. 그런데 이 과열이 이 회사 하나만의 얘기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지금 이 열기 전체가 2000년 닷컴 버블처럼 무너질 수 있는 건지, 그때랑 지금을 나란히 놓고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놓치지 않게 구독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시로 검증해보고 싶은 수혜주나 다들 그냥 믿고 넘어가는 얘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